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자기 클래식 그 음원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이 어린이라고 하는 콘텐츠랑 연결을 하면서 지금 37만 까지 나오죠. 이런 컨셉들이 이제 1,480만 명을 만들어 준 힘입니다. 이 음악 채널 맞춤 웨비나입니다. 현재나 아니면 미래에 유튜브 뮤직 크리에이터 분들, 그다음에 또는 뭐 뮤지션 분들도 꼭 이제 한 번쯤은 한번 보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지금 유튜브를 하면 늦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튜브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음악만 한다라고 하기에는, 음악 채널을 뭔가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플랫폼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유튜브는 단연 최고다. 제가 보기엔 확장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유튜브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부제가 뭐라고 적었죠? 알고리즘이 다 한다. 사실상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다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알고리즘이 뭐라고 하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하는 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저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란 결국은 뭘 한다고요? 데이터 분석을 한다.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튜브를 할 때 그럼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많이 보고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목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이 시청 시간을 늘리게 해줄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요소 첫 번째,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초기 반응, 그다음에 클릭류, 평균 시청 시간,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초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48시간에 뭐 얼마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주느냐. 뭐 예를 들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댓글이 될 수가 있고,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클릭률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 제가 이거 예시들을 조금 이렇게 해 놨는데, 노출 클릭률 해 가지고 보통은 이거를 저희는 이제 CTR이라고 하는데, 평균 2%에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대라고 하면은 이 썸네일이라든가 제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2%대라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는 결국은 시청자들이 시청 시간을 늘리기 원한다. 그래서 평균 시청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수로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상 전체 영상의 몇 퍼센트냐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영상이구나라고 이 성과 지표를 보고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이제 SEO 최적화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 설명, 태그입니다. 자,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죠?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알고리즘이 도대체 뭘 잡아야 되는지 감도 안 합니다. 사람도 모르는데 R&B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에 또 발라드 나오고, 그다음에 발라드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소울이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지면 오히려 어떤 효과가 나죠?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얘는 내 알고리즘 이해하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5개에서 7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태그랑 그다음에 이 글들이랑 매치가 있는지도, 그것까지도 일관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주제 중심과 일관성.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그랑 제목이랑 뭐 이런 내용들이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이 알고리즘한테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동영상 품질이랑 참여도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제 댓글들, 이런 상호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컨텐츠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과 지표랑 바로 연결이 되죠. 이 평균 시청 시간이랑.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클릭률도 떨어진다면 품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영상 자체는 틀어만 놓는 게 아니라 영상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나, 또 사람들에게 조금 더 눈을 뗄 수 없게, 그다음에 계속 더 그 화면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는 양보다는 질을 택합니다. 알고리즘을 위해서 채널에서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봐놓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제 나 이제 유튜브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채널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획이랑 연관성 있는 영상들을 봐놓는 겁니다. 시청 목록까지도 데이터화가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요. 자, 그다음에 재생 목록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음악을 하실 때 너무 이제 뭐 장르가 많아졌다 하시면 이 재생 목록을 사용해서 이거를 나는 이런 거는 이렇게도 하고 저런 거는 저렇게도 하고 있어라고 이 알고리즘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키워드 설정 있죠. 다른 키워드 설정보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설정을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디서? 채널의 설정에 들어오셔서 채널, 그다음에 기본 설정에 여기 있는 키워드. 자, 이 키워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나는 어떤 채널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채널 맞춤 설정에서도 채널 맞춤 설정에서도 여기 있는 채널 설명 같은 거 해주시면 이거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타깝지만 유튜브는 음악 전용 알고리즘으로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영상 추천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채널이 성공을 하려면은 일반 유튜브 콘텐츠랑 연관된 요소들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런 알고리즘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금 가야죠. 유튜브 수익 구조. 뭐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거죠. 첫 번째, 유튜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광고 수익이죠. 가장 베이스로 있는 거.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은 어떻게 수익이 나죠? 시청 시간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시청 시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시청 시간과 더불어서 이 채널과 맞는 브랜드를 매칭을 해줘요. 이것도 알고리즘이죠. 저희는 이게 있죠. 저희가 진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유튜브 뮤직이랑 음원 스트리밍 수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츠까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각 플랫폼에다 등록을 하죠, 음원을. 자, 그래서 그거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당 3에서 5원으로 할 경우 10만이면 30만에서 50만 원, 만약에 그게 100만이면 뭐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원사들이랑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그 쇼츠에서 음원 넣는 거 그냥 여기 있는 음원을 그대로 쓰면은 그냥 바로 그 저작권자한테 갑니다, 그 돈은. 그래서 이거 음원사랑 제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뮤팟이라던가 짤 스튜디오 등 이런 이제 음원 라이센스를 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랑 제휴를 맺으셔서 거기서 같이 협업을 맺기로 한 곳에서만 거기에 있는 음악 목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게 괜찮았다, 반응이.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스트로키드처럼 저희가 배포를 했다면 유튜브 라이브를 올려가지고 음원이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곡으로 수익을 받는다면 그냥 100%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음원을 배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수익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수당 한 0.3원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당 2.76,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타겟하느냐도 또 차이가 나겠죠. 이런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전략이 떠오르죠?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큰 미국 시장이 또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한국 10,000조회수 띄우는 것보다 미국에서 1,000조회수 띄워서 우리가 하는 것도 비슷한 수익이 나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도 되죠.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조회수가 아니라 음원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영상을 얼마만큼 보느냐 또는 음원을 얼마만큼 들었느냐이기 때문에 알고 하셔야 됩니다. 광고라던가 조회수보다 음원 수익이 많은 채널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숏폼 하시는 분들 특히. 자, 이거 제휴를 꼭 하시고 하셔야 수익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서 많이 내주는 게 유튜브 쇼핑, 그죠? 굉장히 요새 밀어주고 있죠. 자기 제품일 경우에는 1,000명부터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제품일 경우에는 이제 10,000명부터가 가능한 건데, 당연히 저희 수익 창출 조건 달성하고 나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제품을 사람들이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악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감성적인 악보가 그냥 악보가 아니라 뭔가 좀 느낌 있는 악보, 자기의 어떤 그 음반이랑 관련된 악보를 뭐 팔아본다던가 아니면 음악 용품 관련해서 어떤 굿즈를 한번 뭐 내본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확정을 해서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팬 관리를 더 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스트리밍, 그다음에 슈퍼챗, 멤버십 이런 것도 다 있죠. 마지막으로 자 수익 구조를 이해를 하고는 핵심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방법을 아시고 나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가 기획을 해서 이 수익 창출을 날 수 있을까까지 와야지 진짜로 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거.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번 해 보면 좋겠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관심 있는 일, 플러스 이제 음악 채널이니까요, 저희는. 이제 좋아하는 음악과 가수는 누구인가. 자,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좋습니다. 나왔죠? 이 사람들이 위에 적은 나로부터 보고 싶은 건 뭘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뭔가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채널로 비춰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비춰줄 그 나만의 어떤 채널의 톤 앤 매너를 한번 정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엔 또 저희가 뭐가 있죠? 자, 아까 저희 위에서 배웠던 거 두 가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이 채널로 나는 어떤 추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은가 또는 구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그 채널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볼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죠? 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굿즈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뭐 팬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흔히들 말하는 뭐 아티스트한테 필요한 1000명의 팬이라고 하죠. 열성적인 팬이 1000명만 있으면 아티스트 먹고 사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죠. 컨텐츠를 어떻게 연관을 하고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유튜버는 Song of Berlin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자, 이 유튜버는 클래식 유튜버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음원을 내가지고 그 음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롱폼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자기 클래식 그 음원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어린이라고 하는 컨텐츠랑 연결을 하면서 지금 37만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더보기를 딱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웹사이트도 있고 스포티파이 바로 이제 링크를 걸어줬죠. 들어가라고. 저희 여기 지금 음악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를 걸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까지도 연동시키는 이런 이제 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외에 뭐 로파이가 워낙 유명하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들, 아까 슬로건 같은 걸 딱 봐도 너무 좋죠. 예를 들면은 Connecting People Through Music,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뭐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런 그런 컨셉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음악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컨셉들이 이제 1480만 명을 만들어준 힘입니다, 이 기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냥 사람들이 내 영상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다 전략이 있고 이런 이제 생각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 물론 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더 많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고려해보고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채널을 기획을 하셔야 독특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기획 과정이 디테일하고 체계적일수록 뭐가 된다고 하죠? 브랜드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널을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내 채널을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컨텐츠가 아니라 채널은 결국은 브랜드입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상품 없이 장사를 하는 가게는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채널을 브랜드화 할 것이냐,